뉴욕 한인의 눈으로 바라본 미국 사회. 팟캐스트 뉴욕의 소리. 뉴욕의 소리 제8회 녹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황길재 PD입니다. 뉴욕의 소리 8회에서는 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출연하시는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분은 직함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소개해드리려면 한 5분 정도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추려서 몇 가지만 우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 대뉴욕지구 한인보험재정협회 회장이시고 현재 상임이사시고요. 제네시스 종합보험이사시고 또 전 뉴욕 한인의 수석 부회장도 역임하셨고요. 또 기타 수많은 한인사회 이력들을 갖고 계시죠. 지금 평통 쪽에서도 관련 일을 하시죠. 네. 예, 송종훈 회장님 참 모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종훈입니다. 예, 사실 송 회장님은 뉴욕 한인사회에서 워낙 유명 인사시고 또 아실만한 분은 다 아실 텐데요.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송 회장님 학교 다니실 때 미술학도셨는데 어떻게 하시다가 보험인이 되셨나요? 정확하게 제가 미술학도라기보다는 사실 디자인을 전공했으니까 좀 다른 분야이지만 하여튼 같은 범주 안에는 아트스쿨이니까 같은 저가 되겠죠. 근데 사실 저는 그래서 사람들한테 농담을 합니다. 저는 보험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민으로, 전가족 이민으로 저희가 1981년에 전 가족이 이민을 왔습니다. 굉장히 일찍 오셨네요. 예. 그러다가 다시 1984년에 다시 한국 가서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다시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졸업한 후에 다시 미국에 와서 부모님이 하시던 던킨도넛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아버님이 사실 돌아가셨어요. 저 병으로 돌아가셔가지고 그때 제가 좀 더 하다가 팔게 됐는데, 그 당시에 제가 비즈니스를 던킨도넛을 하면서 각종 보험, 그러니까 종업원 상해보험, 화재 보험, 이런 것들 또 가입을 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1989년에 비즈니스를 팔고 보험업에 종사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사실 생명보험을 2년 정도 했었는데, 결국은 제가 이제 관심이 있었던 프로퍼티 캐주얼티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쪽 보험으로 바꾸었고, 주로 자동차, 주택보험, 그리고 비즈니스 보험 등 여러 가지 보험을 가지고 25년 동안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보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으로 제가 보험 가입한 것도, 제가 보통 생명보험은 누가 와서 권유해만 사는데, 그쵸. 저는 먼저 에이전트를 찾았고, 그분이 찾아와서 저한테 제 결혼하자마자 제가 생명보험을 또 하나 가입했고, 또 첫 애가 저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지만은 아들이 태어난 후에 또 생명보험을 또 인크리스 시키고 하는 그런 보험에 대해서 좀 관심이 남들보다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보험이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셨다. 예. 근데 던킨도너츠가 요즘에는 다 인도인들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는 어땠나요?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사람들보다는 주로 백인들이 많이 하는 비즈니스였었고, 그 다음에 일부 한인들이, 제가 그 당시에 기억하는 곳은 뉴욕, 뉴저지 인근에 10여 군데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사정들 때문에 이제 하나씩 팔게 됐고, 사실 프랜차이즈 오너가 된다는 게 사실 한인들한테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들 팔고, 그래서 제가 아는 지금 던킨도넛스 오너한다는 분들은 제가 주위에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최근에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우선 그럼 다시 본 주제로 돌아왔어요. 보험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일단 보험은 왜 드나라는 건데, 보험이라는 것 자체가 또 위험 분산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상당히 역사가 오래됐죠. 그렇죠. 보험이라는 것이 그냥 가장 간단하게 말한다면은, 우리가 항아리에다가 돈을 많은 사람들이 집어넣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것을 끄집어내서 쓰는 것이 사실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인데, 그런 개념이 벌써 고대로부터 사실은 시작되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한 건 아니지만은, 사실은
그 기원전에도 고대에서도 그 인류들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집단 생활을 하면서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또 나누고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에 시작되었고, 사실 어떤 사람이 사망을 했을 경우에 그 사람의 장례를 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 어떠한 뭐 사람도 필요하고 하는 건데 서로 돕는 개념에서 그런 장례 비용을 서로 공동 부담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그 보험의 시작이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뭐 보험 자체는 기원전부터 고대 사회 시대부터 시작됐지만 지금 현재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 어떤 근대적 의미의 보험이라는 건 또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근대적인 보험이라고 한 것은 17세기로 사실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그 교육들이 뭐 일어나고 뭐 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 서로 필요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서로 나누기 위해서 했는데 17세기 그 전 또 더 올라간다면 13세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독일에서 사실 길드라는 조합이 생겨났는데 그거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영국에서도 그런 프렌들리한 그 소사이어티들이 만들어지고 독일에서도 구제금고가 생기고 하는 것들이 생겨났었는데, 근대적인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17세기에 저희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 세계 최초의 생명보험사는 1706년에 영국에서 존 하틀리라는 인물이 연금 보험 체계를 개선해서 신개념의 보험을 개발하고 그때 세운 보험회사 이름이 아미카블 소사이어티라는 그 보험회사였습니다. 아미카블 소사이어티요? 예. 근데 그것이 이제 지금도 그 회사가 명맥을 유지하는 이름들이 있는데, 사실 그거보다는 더 근대적인 그 생명보험회사로 한다면은 지금은 악사 어드바이서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지만은 사실 에키러블이라는 생명보험사가 가장 근대적인 그 보험 체계화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저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영국을 통해서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발전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 영국이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이루고 자본주의가 가장 먼저 이렇게 일어났던 곳인데 거기에 맞게 또 이미 보험도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군요. 네. 그렇다면은 그 보험이 이제 요즘에는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금융 상품하고 이렇게 좀 서로 막 이렇게 영역이 겹치면서 이게 지금 하나의 위험 분산 수단인지 아니면 어떤 뭐 재테크 수단인지 이게 좀 애매한 경우까지 됐는데 상당히 복잡하겠지 않습니까? 사실은 보험 상품이나 금융 상품 이게 개념들이 고대 이렇게 거쳐오면서 많이 이제 발전을 하고 서로 돕고 뭐 하는 이런 개념 속에서 사실 현대에 와서 이 금융 상품하고 보험 상품이 서로 겹치는 부분들도 생기고 하는 것들이 있긴 있습니다. 보험 상품에 금융 상품을 접목시켜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복잡해졌고 일반인들이 사실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러나 보험 자체 그 자체로는 우리가 근본적인 재테크 수단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사실은 보험은 모든 것이 근간이 되죠. 그러니까 보험은 재테크를 하고 막 하기 위한 주춧돌이고 가장 기초적인 안전장치라고 볼 수 있고 그 위에 파생적인 금융상품 이런 것들이 다 자기의 독립적인 또 분야를 이루고 있고 사실은 뉴욕만 해도 그 뉴욕주에 그 국이라고 그러죠. 보험국 뭐 금융국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따로 있었는데 지금은 뉴욕주만 해도 파이낸셜 서비스 디파트먼트로 해가지고 그게 모든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은행하고 보험회사하고 같은 스테이트 파이낸셜 서비스 디파트먼트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장이 아주 유능한 사람들을 갖다가 쓰고 뉴욕만 해도 앤드류 코머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거기다 심어놓고 왜냐하면 돈을 컨트롤을 해야지만은 또 그동안 또 은행들이 문제를 많이 일으켰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보험회사들이나 뭐 그 은행들이나 그런 금융 관련 회사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지금 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그 한국하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험사하고 은행이 같은 한 회사가 하지는 못하는 것 같은데 미국 같은 경우에만 해도
그게 좀 구분이 없지 않나요? 어떻게? 원래는 미국에서도 구분이 확실히 됐었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깨지기 시작하고 허용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은행에서 보험사를 멀지시켜서 합병을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최근에 아주 유명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시리뱅크하고 트래블러스라는 대형 보험회사가 서로 멀지를 해서 트래블러스의 그 우산 그거를 갖다가 시리뱅크에다 얹어놓고 뭐 로고도 만들고 그랬는데 그게 사실은 다시 깨졌긴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뭐 유명한 뱅크에서도 금융 상품들, 그러니까 보통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보다는 자동차 보험이라 이런 거보다는 생명보험 같은 거 갖다 접목을 시키는 그런 것들은 지금도 하고 있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무슨 보험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그 보험은 상당히 뭐 이렇게 복잡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분류할 수 있습니까? 보험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라이센스로 구별을 해서 본다면 크게 생명보험, 그러니까 건강의료보험을 포함한 그 라이프 앤 헬스 쪽하고, 그 다음에 손해보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보통 프로퍼티 앤 캐주얼티라고 얘기하는 그 분야로 크게 두는하는데, 그거 말고도 사실은 이제 금융상품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금융상품들 뭐 스탁이라든지 그런 거 하기 위해서 또 라이센스가 틀립니다. 시리즈 6, 7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다 다른 분야에서 더 힘든 또 시험들을 거쳐서 라이센스를 갖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보험, 이제 우리가 사실 많죠. 우리가 뭐 그거 다 여기서 언급하자 보면 한이 없고, 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생명보험, 우리가 보통 라이빌리티라고 말하는 상해 보상보험, 뭐 화재보험, 뭐 의료보험, 그 다음에 고용보험, 뭐 자동차보험, 주택보험, 산업재해보상과 그리고 고용주 배상 책임보험, 우리가 보통 종업원 상해보험이라고도 말하는데 워커스 컴펜세이션, 그리고 사실 한국 분들이 많이 들진 않지만은 Employers Liability Insurance, 그 외에도 우리가 이렇게하기 위해서 드는 은퇴연금 등 많은 보험 종류가 있죠. 그렇군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그 자동차 사고가 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 워커스 컴펜세이션 그쪽 통해서 지금 이게 치료가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그 일을 하면서 다친 것들은 워커스 컴펜세이션이 인발브가 되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또 뭐 유명인들은 뭐 자기 성대에다가, 뭐 가수들은 성대에다가 보험을 걸기도 하고, 뭐 축구 선수들은 다리에다 걸기도 하고 보험을 들기도 하고, 상당히 보험이라는 게 어떤 보면 그냥 무조건 하나 만들면 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게 보험이라는 게 범위가 넓고 좀 자유로운가요? 어떻게 이게 만드는 게? 사실 보험을 그렇게 쉽게 만드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보험이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내가 이걸 만들겠다. 특히 뉴욕주 같은 데 보면은 모든 보험을 팔 때는 뉴욕주 보험국, 이제 지금은 제가 지금 보험국이라고 말하는 사실 재무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미리 제출을 하고 서류를 제출해서 이런 보험을 하겠다는 거 하고 그걸 갖다 어프로브를 받아서 파는 거지 마음대로 파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런 거에 맞게 미리 마련해 놓고 있죠. 그래서 사실 유명인들은 그 신체 부위가 자기의 재산이기 때문에 사실 그걸 갖다 보호할 수밖에 없죠. 그게 어떤 자기가 그걸 갖다 잃어버리면은 그냥 자기 인컴이 없어져 버리니까. 지난 2013년도에 사실 그 보면은 영국 일간지 더 선에 그래서 발표된 거 보면은 머라이어 캐리라는 유명한 가수죠. 당시에 10억 달러라는 돈을 갖다가 그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니까 보상 금액이 10억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머라이어 캐리가 벌어들인 돈이 많다는 소리고. 그리고 그 당시에 유명했던 데이비드 베컴 그 축구 선수 7천만 달러. 그리고 저는 사실 이 사람은 잘 모르는데 탭댄스 그 챔피언이라고 하는데 마이클 플래틀리가 4천만 달러에 그 보험에 가입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일반인들이 이런 보험을 갖다 가입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렇지만 우리도 일반인들도 디세빌리티 인컴이라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떠한 이제 회사하고 계약을 맺을 때 어떠한 신체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인컴에 대해서 그것도 계약된 한 달에 3,000불, 4,000불, 5,000불 이런 디세빌리티가 됐을 경우에 인컴을 보장해주는 보험이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입하고 특히 이런 보험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프로페셔널 하는 잡들이죠. 그러니까 닥터라든지 로이어 아니면 CPA라든지 이렇게 프로페셔널한 잡들 그리고 일반인들도 가입할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직업적인 위험이 큰 것들은 사실 보험에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사실 보험 그 디스빌리티 인컴에 가입하는데 보험료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거부하기도 하죠. 그렇겠네요. 이 보험이 일반인들이 보험을 좀 어렵게 느끼는 거는 일단 보험 용어부터 좀 상당히 너무 아리송하고 좀 전문 용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험이 좀 어렵다, 복잡하다 이렇게 생각들을 하는데요. 또 일반인들이 아마 보험에 대해서 가지는 가장 일반적인 느낌이라고 하면은 뭔가 보험은 가입은 쉬운데 막상 사고가 나서 보험료를 받으려고 그러면 상당히 복잡하고 뭐 약관들이 되면서 이건 안 되는 게 많더라. 또 이런 게 좀 인식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근데 사실 보험을 가입하시는 분 그리고 그것도 제공하는 보험사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몇 개 용어를 중요한 용어들을 알면은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렵다고 물론 어렵습니다. 사실 전문인들도 그걸 갖다가 일일이 다 읽어보면서 해야지 그걸 갖다 머릿속에 다 기억하는 사람들이 아마 많지는 않을 거예요. 뭐 특별한 사람 몇 사람 빼놓고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그 보험 용어들은 뭐 인슈어드, 보험 가입자 아니면 계약자, 그리고 베네피셔리, 보험 수혜자죠. 그리고 수익자가 되고 또 피보험자가 되는 그러나 베네피셔리는 인슈어드와 같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슈런스 컴퍼니가 물론 있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그 보험 물건을 그 위험 부담을 인수하는 보험회사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보험을 가입하면 보험료를 내죠. 매달 아니면 매년 그런 보험료를 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보험을 이제 가입하고 무슨 일이 있었을 때 그 보험금을 타게 되죠. 그러니까 인슈런스 베네핏 아니면 인슈런스 마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가입자가 클레임을 해서 그 보험회사가 그 보험금을 그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중요한 것이 인슈런스 팔러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인슈런스 팔러시 받아가지고 읽어보는 사람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뭐 저도 뭐 제 보험을 갖다가 다 읽어보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뭐 자동차 보험, 집 보험 뭐 우리가 하는 게 살아가면서 들어야 되는 다 정하는데 사실 그것을 가입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커버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보험을 가입했으면 모든 것이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은 무조건 클레임을 해가지고 돈을 왜 안 주냐고 그러는데 사실은 보험 약관에 나와 있는 인슈런스 팔러시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물론 우리가 판단하기가 힘들지만은 사실은 남들이 안 해주는 걸 갖다가 어떤 보험회사가 특별히 더 많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어떤 회사는 모든 회사가 다 해주는데 어떤 회사가 그걸 안 해준다니 하는 경우들이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 우리가 구입하는 보험들은 대동소이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홍수는 홍수보험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일반 주택보험에서 밖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빗물이 집에 들어왔는데 왜 안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긴 하는데 사실은 안 되는 것들이 사실은 집보험이든지 자동차보험이든지 이런 데서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사실은 전문인도 사실은 다 판단하기 힘들지만은 하여튼 일단 보험 가입할 때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면 신뢰할 수 있고 그 경험이 많은 사람한테 가입하는 게 일단 좋고 어떤 회사는 사실은 남들은 다 해주는데 실제로 제가 대동소이하다고 그랬지만은 진짜 그거 다 빼고 팔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료를 싸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그거 갖다가 일종의 장난을 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 물어보고 서로들 신뢰하는 관계에서 보험 가입해야 되겠죠. 예, 그렇죠. 사실 뭐 일반인이 약관을 보고 그걸 이해해서 한다라는 건 사실 뭐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고요. 글자도 너무 깨알 같은데다 용어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보험 파시는 분을 신뢰하고 보통 보험을 들게 되는데 근데 아까 좀 전에 브로커와 에이전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예. 보통 우리가 인슈런스 에이전트라는 말도 있고 브로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헷갈려 하는데 보통 인슈런스 에이전트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보험회사를 대변해서 보험을 파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우리 가장 쉽게 얘기한다면
그러니까 보통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이냐면 한 회사를 대변하죠. 예를 들어 뭐 올스테이트, 스테이트팜 이런 식으로 한 회사를 대변해서 거기에 캡티브 에이전트라고 그러는데 한 회사만 상품을 파는 사람들을 에이전트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브로커라고 한 것은 여러 회사를 레프레젠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지만은 그거는 거꾸로 가입자의 편에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을 파는 경우가 브로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쪽이 더 좋느냐 했을 때는 상황에 따라서 틀려질 수 있는데 과거에는 캡티브 에이전트들이 그러니까 한 회사를 하는 에이전트들이 굉장히 강세였었는데 요새는 사실은 이 보험 상품이 다변화되면서 한 회사가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브로커가 더 유리할 때도 있는 경우가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이 그거는 판단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브로커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으면 가입자 입장에서 이것저것 비교해봤더니 이게 제일 좋겠다 이렇게 소개해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 내지는 반대로는 브로커 입장에서 이것저것 따져봤더니 나한테 이 사람한테 이걸 파는 게 나한테 가장 많이 이윤이 돌아오더라 해서 그 상품을 또 유도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신뢰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제 보험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보험을 들 때 뭐 어떤 점을 유의를 해야 되고 어떤 거는 꼭 체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거는 있습니까? 보험 가입할 때 그 비교를 해보신다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내가 A사, B사, C사 이런 거 갖다 비교를 해보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보험 그 가입하시는 분 자체가 사실은 보험에 대한 그런 정확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우리가 보험 상품을 구입할 때 똑같은 조건으로 A사, B사, C사를 주면은 되는데 그렇지 않고 A사한테 그쪽에서 물어보는 거 대답해주고 B는 B대로 물어보는 거 저거 C는 C대로 하는 거 저거 물어보고 그러다니까 가격만 나중에 보고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어떤 때는 가장 위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보통 사과하고 오렌지가 어느 게 더 맛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사람마다 기준이 틀리거든요. 그렇죠. 그 식으로 보험에도 A사에서 물어보는 거하고 B사에서 물어보는 거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도 틀리고 거기에 그 라이더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붙어 있는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틀려지기 때문에 사실은 가격만 갖고 비교해 본다는 게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아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는데 그거보다는 주위에 물어보고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경력이 있는지 그리고 그분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았는지 라이센스만 있다고 그래서 보험 지식을 다 가졌다고 볼 수는 있는 건 사실 아니고요. 우리가 닥터한테 찾아갈 때도 그 닥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변호사를 찾아갈 때도 그 변호사가 어느 정도의 신뢰할 수 있는 식으로 미국에서 전문의를 만든다는 것은 가장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인데 보험료를 가지고 먼저 그걸 갖다가 선택하고 결정을 한다면은 저로서는 저는 뭐 이제 보험한 지 벌써 이제 수십 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좀 어떤 때는 좀 답답해 보이고 안타깝게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험료가 싼 것만 찾을 건 아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상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겠군요. 그렇죠. 예, 그럼 일단 보험업계 현황으로 한번 넘어가 볼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보험사는 어디입니까? 사실 보험회사가 가장 큰 회사 뭐 여러 가지 우리가 기준으로 놓고 볼 때 그렇다 여러 가지로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좀 틀려질 수 있겠죠. 어떤 회사는 그 네트 프리미엄으로 갖고 그러니까 그 총 들어오는 매년 들어오는 프리미엄 갖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디서는 총 자산을 갖고 계산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회사는 자산이 많아도 사실은 보험 갖다가 물건을 많이 인수 안 하고 유지하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했을 때 기준이 사실 틀려질 수 있는데 보통 그 자산 기준으로 최근에 제가 그 보아온 자료에 의하면은 프랑스에 있는 악사 어드바이저가 현재로는 가장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다른 그 견해로 어떤 기준에 따라서는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 일반적으로 프랑스에 있는 악사 어드바이저 그리고 독일에 있는 알리안츠 보험회사 그리고 미국에 있는 멜라이프가
3위, 그다음 미국에 있는 프루덴셜이 4위,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감보생명이 5위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그런 회사가 지금 뉴욕 같은 경우에도 가이커 그 자동차 보험 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이 대주주로 있는 그 버크셔 해서웨이가 또 전 세계에서 9번째로 큰 보험사에 들어갑니다. 아, 가이코가 그쪽 소속이었군요. 예, 해서웨이가 굉장히 큰 그 많은 보험회사들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뭐 USLI라는 회사도 있고 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그 많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저는 뭐 워렌 버핏은 뭐 이게 뭐 그냥 투자만 잘해서 부자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또 이런 데도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고 네. 굴지의 보험회사들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보험료로만 따진다면 또 다른 게 나오는데 보험료가 매년 많이 걷어들이는 사실은 건강보험회사.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가장 많은 돈을 걷어들이기 때문에 매년 그 보험료로는 거기가 넘버원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재보험이 있어요. 보험회사에는 재보험이 있는데 그 재보험은 또 이제 그 우리가 일반 보험회사, 그러니까 소매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상대로 거기에 있는 위험 부담을 갖다가 인수를 해서 하는 보험회사들인데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로는 뮌헨에 있는 뮌헨 리 인슈런스, 그다음에 스위스 리, 뭐 하노버리, 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한국의 그 리, 코리안 리라고 그러죠. 그 한국에 있는 보험회사인데 거기 코리안 리가 지금 2014년도 기준으로 한다면 10번째를 순위를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이렇게 큰 보험사가 있었군요. 세계 10대에 들어가는 재보험사. 네. 근데 뭐 재보험 정도로 들어가게 되면 이미 이제 뭐 일반인들 관심에서는 이미 조금 너무 복잡해지는 그렇죠. 거죠. 이제 일반인들은 사실은 뭐 관심 바뀌죠.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삼성이 뭔가 꽉 잡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한국은 뭐 삼성이 다른 보험회사를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사실 뭐 어마어마한 돈들을 한국으로 본다면은 뭐 세계에서는 그렇게 랭킹이 높진 않지만은 하여튼 한국 보험회사 측에서는 본다면은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가 가장 큰 그 우리나라의 보험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생명보험회사에서는 뭐 삼성생명이 압도적으로, 그 다음에 한화, 교보, 농협 이런 데들이 그 다음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손해보험 쪽에서는 뭐 역시 삼성화재, 그 다음에 동부화재, 현대해상, 그 다음에 전에는 그 LIG라고 했는데 최근에 KB 손보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쪽으로 넘어가 있죠. 거기가 4번째 큰 보험회사로 지금 한국에서는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큰 한국에서는 뭐 압도적인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죠. 예. 그게 왜 해외 진출은 하지 않을까요? 여기 뉴욕만 해도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동부화재도 이렇게 좀 들어왔었고 해외 진출 시도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많이 들어와 있죠. 미국에도 지금 진출해서 활동을 하는, 실제로 영업을 하는 보험회사가 삼성, 그 다음에 LIG, 지금은 KB로 바뀐, 그 다음에 동부, 현대가 모두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로컬 마켓을 하고 있는데, 아직 뭐 미국 그 굴지 회사에 비한다면은 미비한 수준이지만은 점차 성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회사들이 그러면 주로 미국에서 활동한다는 건 주로 미주 한인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본토 사람들을 위주로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주류 사회를 갖다 대상으로 하죠. 당연히 그래야죠. 뭐 우리 한인 인구라는 게 뭐 미국에서 아직도 뭐 미비하니까 전체 인구에 비하면은 그렇게 한다면은, 그리고 최근에 들어온 동부화재만 해도 전체 비즈니스의 99%가 이상이 사실은 현지 그 사람들을 위한 미국 마켓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한인들의 보험 가입률이나 뭐 이런 거 뭐 통계가 어디 좀 있습니까? 어떻게? 사실은 그거를 뭐 한 통계를 따로 한 거는 제가 본 적이 없고요. 그렇지만은 한인들도 지금은 이제 그 보험의 중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그 가입률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뭐 어차피
그 비즈니스를 하면 가입해야 되는 반드시 가입해야 되는 비즈니스 그 화재보험 라이빌리티 이런 거 외에도 종업원 상해보험, 디스빌리티 베네핏 뭐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내일 가게 같은 경우에도 내일 그 웨이지 본드까지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추세고요. 그거는 뭐 어차피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종업원 상해보험을 비롯한 그 많은 그 베네핏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보험들도 요새는 가입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외에는 이제 우리가 생명보험은 꼭 들지 않아도 되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은 이제 생명보험뿐만 아니라 은퇴연금 그 우리가 여러 가지 그런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해야 되는 보험들도 이제는 많이 가입을 하고 있는 추세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야 될 자동차 보험, 뭐 주택 보험 이런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보험을 떠나서는 사실은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는 확실히 그런 이제 생활 수준이나 이것이 높아지면서 모든 보험에 가입하는 율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은 건강 의료보험, 헬스 인슈런스는 오바마케어가 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거의 강제적으로 그 가입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그거를 빠져나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고 하지만은 여기서 뭐 그걸 다 다룰 수 있는 시간은 오늘은 안 될 것 같고요. 예. 뭐 오바마 케어는 한번 별도로 시간을 마련해서 특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일단 뭐 그러면 보험은 뭐 많이 들수록 좋은가요? 근데 많이 들면 또 이렇게 보험료가 많이 내야 되니까 자기 경제 형편에 맞게 해야 될 텐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보험이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모두 가입해야 된다고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많이 가입한다고 그래서 좋은 거냐? 좋을 수 있죠, 사실은요. 모든 거에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저만 해도 사실 제가 갖고 있는 보험이 뭐 여러 가지인데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자동차 보험이나 주택 보험이나 이런 거 외에도 사실은 저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은 디세빌리티 베네핏 그 인컴에 대한 뭐 그런 보험도 저는 가지고 있고 이런 보험들을 하니까 많이 지금 커버를 받고 있는데 물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부담이 이제 커지는 건 사실이죠. 그렇지만 이제 자동차 보험도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때 자기의 형편에 맞게 라이빌리티 리미트를 갖다가 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라이빌리티 리미트를 갖다 최소한으로 해놓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참 위험한 일이고요. 그리고 뭐 별로 가진 재산이 없다 하면은 라이빌리티 리미트도 뉴욕주에서 요구하는 25,000에 5만 불 대인 보상, 그 다음에 뭐 만불 대물 보상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저는 가능한 그래도 그런 것은 높여놓는 것이 좋다고 좀 권해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도 자신에 맞게 자기 가족이라든지 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그거에 맞게 가입을 하고 그거에 맞는 보험료를 부담을 하고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보험료를 싸게 한다. 그게 제일 먼저 인식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험료를 싸게 하는 게 아니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찾아야 되겠죠. 자동차 보험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주택 보험에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플랜이 회사마다 틀리니까 그걸 다 비교를 해보고 그렇지만은 거기도 딱 자기가 가야 되는 닥터든지 이런 데서 커버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고 그러니까 왕도는 없다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은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자기 방법을 찾아서 거기 보험료를 가능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야 되겠죠.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뭐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무슨 보험이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꼭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자동차 보험은 필수로 들어야 되고 그런 게 몇 있는데 또 반드시 들어야 되는 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자동차 보험, 예. 뉴욕주에서는 강제보험이 됐죠. 강제보험이 된 게 뭐 1, 2년 된 게 아니고요. 미국 뉴욕에서만 해도 제가 아는 것도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 자동차 보험이 의무가 아니었는데 바뀌니까 모든 사람이 자동차 등록할 때 자동차 보험이 그 보험 카드가 없으면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일을 했던 제가
사람한테 얘기 들은 건데, 미국인한테 들은 건데, 진짜 아침에 새벽같이 나와가지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기 사무실 앞에 10명 정도는 최소한 줄을 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는 그 진짜 그 계속 전화고 해가지고 지금같이 뭐 이렇게 교환이 이제 이제 자동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이 전자 시스템이 아니라 한 라인마다 전화가 한 대씩 있어가지고 한 책상에 자기가 3개의 전화를 놓고 거의 막 번갈아가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바빴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그 역사가 이제 깊은 건데, 자동차 보험 물론 이제 등록할 때 강제로 보험 들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주택을 구입하면은 은행에서 융자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또 보험을 요구하고, 또 우리가 그 가게를 구입한다든지 건물을 구입할 때도 은행이나 아니면 랜드로드가 보험을 요구하기 때문에 또 반드시 들어야 되고, 조급은 생애보험은 주법에 의해서 모든 인플로이어들이, 고용주가 자기 인플로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종업원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되죠. 그 몇 명 이상 제한이 있지 않나요? 아니죠. 종업원 상해보험은 단 한 명의 인플로이드 있으면은 가입을 해줘야 됩니다. 네. 그거를 익스크루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외할 수 있는 사람은 코퍼레이션의 경우도 스탁 쉐어가 있는 2사람까지, 그러니까 사장, 뭐 부사장도 쉐어가 있어야 됩니다. 뭐 부사장의 타이틀이 있어서 가입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스탁 쉐어가 있는, 그것도 맥시멈 2명밖에 안 들어도 되는 거는 그 2명 뿐이지, 스탁 쉐어가 있는. 그 외에는 모든 사람이 자기 아들을 데려다 놓고 일을 시켰다. 자기 아들이니까 안 들어줘도 그게 아니라 자기 부인이든 남편이든 하여튼 가족이든 상관없이 그 워커스 컴펜세이션은 반드시 가입해 줘야 되는 보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보험 그러면 또 빠지지 않는 게 이게 보험 사기인데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생명보험을, 영화나 드라마 보면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뭐 직장도 변변찮은 사람인데 갑자기 1년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생명보험이 뭐 한 10개 정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살해를 당해서 누가 돈을 받아갔다, 뭐 이런 스토리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전형적인 스토리인데, 그런 보험 사기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도 그렇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면 한국도 그렇고, 보험 사기가 너무 많아요. 보험 사기라는 거, 우리 말하는 사기 중에 화이트 칼라 그 크라임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하는 사기 중에 그 범죄, 그러니까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 가장 큰 것이 미국에서 세금 물 어떻게 좀 덜 내고, 뭐 하여튼 그게 정당한 방법이면 절약이 아닌, 그냥 단순한 절약이 아닌 보험 그 외에 하는 것이 넘버 원이 세금이고, 그 다음에 보험입니다. 왜냐면 보험의 회사에 돈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것 같다 별로 죄의식을 느끼질 않아요. 근데 그게 누가 하느냐? 가장 많이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가입자 스스로 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입자 스스로 자기의 보험료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사람들은 뭐 이 정도는 되겠지 하는 것들, 일례로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을 때 주소지 속이는 것도 사실은 보험 사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만약에 걸렸다, 그게 주소지가 잘못된, 그러니까 싼 지역을 해놓고 사실은 비싼 지역에 사는데 싼 지역으로 했다가 보험료를 내고 있다가 크레임이 걸렸는데 회사에서 알게 된다 그러면 지금까지 못 받은 보험료 계산해서 그거 빼고 줄 수도 있고요. 아주 디클라인, 그러니까 거부도 해버릴 수 있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이거는 보험 사기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없다 하는 것들, 너무 많은 사기들이 지금 횡행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어떤 분야가 아니라 모든 범위에, 보험이라고 붙어있는 모든 범위에서 행해지고 있는데, 지금 자동차 보험, 주택보험도 사실은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이제 특정한 것 때문에 생긴 보상인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 안 되니까, 안 된다고 그러니까 딴 거로 돌려가지고 한다든지 하든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지금 말씀하신 생명보험 분야가 또 아주 까다로운 분야 중에 하나인데, 생명보험이 사실은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자살을 해도 돈을 줍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첫 2년 동안
자살을 하면 돈을 안 주지만은 2년이 지나면은 자살도 해서 주는데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런 것까지 따진다면은 우리가 그 보험 그 사기라고, 그러니까 2년을 기다렸다가 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2년이라는 그 그레이스 피어드를 갖다가 주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그 클레임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하는 것들이 너무 많죠. 그리고 자동차에서도 고의적으로 사고를 내고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한국에서 심지어는 대학생들까지도 고용을 해가지고 다단계로 보험 사기를, 그 자동차 보험 사기를 갖다가 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러니까 보험회사를 상대로 하는 사기는 많은 사람들이 별로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회적 공적 부조인데 이걸 그냥 뭐 눈먼던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타먹는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렇죠. 도덕적 해이에서 오는 것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 가지고 시내버스가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근데 사고 났을 때는 거기에 예를 들어 한 10명 타고 있었는데, 경찰이 올 때쯤 되면 그 차에 한 20명, 30명이 타고 있는 그런 경우도 지금 그게 아주 대표적인 보험 사기에 대한 그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일단은 뭐 버스 운전사가 뭐 이름 적고 태우는 게 아니고, 시내버스는 그렇죠. 무슨 뭐 고속버스나 이런 것도 아니고, 무슨 표를 따르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뉴욕만 해도 그 카드 하나 긁고 들어가는 거니까 사실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고. 그러니까 경찰이 올 때쯤 되면 나 여기 아파 저기 아파 하는 것도 있고, 또 아니면은 그 자동차 성의 전형적인 게, 차가 이제 몇 대가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씁니다. 그럼 뒤차가 자기도 서야 되니까 쓰는데, 그 뒤차가 와서 이제 앞차를 들이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들이받은 사람을 이제 그 앞차가 이제 소송을 하죠. 그래서 돈을 받아가는데, 사실은 제일 앞차하고 짜고 치는 겁니다. 그 앞차는 그 브레이크만 잡고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나는 손에 없었으니까 가버린다. 그러니까 맨 앞차와 맨 뒷차가 이제 아니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차가 이제 짜는 거죠. 예. 그리고 제일 뒷차가 이제 가해자가 되면서 그 사람이 물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앞 두 차에 걸고, 더더군다나 웃기는 거는, 그게 이제 그 사례집에 나오는데, 그 앞차에 일단은 그 부딪히면은 그 차에서 승용차라도 한 4명 정도가 나온다고 그럽니다. 다 목 잡고 허리 잡고 그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사람은 그냥 그 당할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제 뉴욕에도 이제 소송을 하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좀 힘들어졌고, 지금은 웬만한 사고들은 간단한 우리가 이제 근육통 정도 갖고는, 옛날에 그런 것도 많이 했는데, 이제는 근육통 정도 갖고는 소송을 해도 그 보험사나 그리고 판사들이 이렇게 쉽게는 판결을 안 내려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그런 사고들도 종종, 그러니까 아주 셋업을 해놓고 하는 그런 그 사고를 가공으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량을 또 바꿔치기 한다든지, 운전사를 바꿔치기 한다든지,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일을 갖다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런 일을 해가지고 잘못 걸리면 자기는 끝장이 나니까. 그렇지만 그렇죠.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보험회사들이 그런 거를 잡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일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연방 정부에서는 FBI하고, 그 다음에 연방 정부 차원의 또 인슈런스 프로드 보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마다 인슈런스 프로드를 잡는 검사들이 따로 배정이 돼 있습니다. 전에 제가 올스테이트 일할 때 제 사무실에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전직 사실 보험을 그때는 이제 겸업을 하고 있었는데, 보험하고 이제 변호사하고, 근데 그분이 전직 퀸스 검찰청 어시스턴트 DA라고 그랬죠. 보통 ADA라고 말하는데, 검사보, 여기는 사실은 검사보라고 해도 다 검사니까. 그 사람들 있었지만, 그 와이프가
제가 그 당시에도 이제 여러 번 만나서 얘기했는데, 제가 보험협회 행사에도 초대하고 있는데, 그 와이프가 그런 인슈런스 프로드 그쪽에서 그거 담당하는 검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런 걸 잡아내는 일들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보험회사 자체로도 그걸 수사하는 기관처럼 그 스페셜 그 유니트가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SIU라고 보통 보험회사에서 말하는데, The Special Investigative Unit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케이스가 클레임이 걸리면은 이것이 몇 가지 플래그를 한다고 그러죠. 레드 플래그를 꽂는다고 그러는데, 그 제일 처음에 하는 클레임 그 담당하는 사람이 이건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SIU 그쪽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그걸 갖다 정밀 조사를 들어가고, 가입자 뭐 하여튼 관련된 사람들을 다 조사를 하고, 이거는 보험 사기다 그러면은 주정부나 FBI나 그게 케이스다. 근데 그거에서 다 넘겨서 그걸 다 조사를 하게 됩니다. 뭐 이 사람들의 수사력이 뭐 웬만한 뭐 그 경찰이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면. 보험회사 그 SI 유니트들이 전직 경찰, 그러나 그런 검사 뭐 이런 사람들을 쓰기 때문에 뭐 그 사람들이 뭐 막강하죠.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설명하신 거는 이제 뭐 가입자가 하는 사기 유형인데, 그 외에 또 뭐 이렇게 보험 브로커나 에이전트가 하는 사기 유형은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사실 저도 보험을 파는 사람이니까 사실 뭐 보험 스스로 이제 말한다는 게 좀 그렇긴 한데, 보통 그 많은 것들이 생명보험 쪽에서 좀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들이 이제 뭐냐면, 많은 것들이 트위스팅이라는 게 있고 리베이팅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트위스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냐 하면은 생명보험을 예를 들어 자기가 지금 저축성 그 홀라이프를 가입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그 홀라이프고 뭐 캐시 밸류도 많이 생기지도 않고 그거보다는 뭐 텀라이프가 좋으니까 텀라이프를 바꾸라고 해가지고 바꾸는 경우, 그런 경우가 트위스팅이 될 수 있는데, 물론 전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주정부에서 요구하는 그 리퀘어먼트가 있는데 그걸 다 채워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된 그건 뭐냐면은 그 서류를 다 작성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옮길 때 받을 수 있는 베네핏 이런 거 갖다 정확하게 장단점을 다 설명을 해주고 바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그 에이전트나 브로커가 좋다고 생각하는 것만 보여주고 그걸 갖다 바꾸는 경우, 그걸 갖다 트위스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다반사로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그리고 가입자가 잘못하면 자기가 홀라이프나 이런 데서 캐시밸류가 생겼는데 그걸 갖다가 제대로 모르고 바꿔가지고 그 캐시밸류나 이런 그 가치를 많이 잊어버리는, 그 뭐 다 잊어버린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케이스마다 틀리겠지만 하여튼 다 잊어버리지 않더라도 많은 부분을 상실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걸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리베이팅이라는 것은, 우리가 리베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보험 에이전트가 그 가입자에게 내가 이 보험에 가입하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뭐 1년 보험료가 1,000불인데 내가 뭐 한 300불을 다시 돌려주겠다 하는, 그것은 전부 다 리베이트에 들어갑니다. 그것도 위반이군요. 위반이죠. 예, 그거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보험을 가입을 미끼로 어떤 그걸 갖다 대가를 다시 페이백을 해주겠다는 것은, 그건 보험회사에서 보험법으로 안 되고요. 그리고 원래 보험 에이전트나 브로커나 이 보험회사에서 가입자한테 줄 수 있는 맥시멈이 25불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처음 보험 시작할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낮았었는데, 이제는 많이 올라서 그나마 25불이니까, 25불이면 어떻게 생각하면 밥 한 끼도 사줄 수 없는 그런 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물론 이제 점심 해가지고 십몇 불짜리 사드리면 괜찮은데, 그 좀 거기서 만약에 음료수라든지 뭐냐면 쉽게 25불인데, 잘못하면 그것이 불법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에이전트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걸 갖다가 오늘 하면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푸시를 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오늘 안 하면 이게 보험료가 내일 하면 또 올라간다든지, 이걸 갖다 너무 강제적으로 그렇게 막 푸시를 하는 경우, 그런 경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있느냐면, 보험료가 타사에 비해서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갖다가 오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는 10,000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5,000불에 해줄게.
이런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만약에 있다면은 그거는 뭔가 잘못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버러지라든지 아니면 회사에 뭐 어떤 하나의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줄 수 있는 어떤 디스카운트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조건이 갖춰져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거를 다 갖추지 않고 나서 그냥 마구 팔아버리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보험회사들 자체가 이제 문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보험회사가 이제 파이낸셜리 문제가 있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내가 이제 그 에이전트나 이런 사람들이 뭘 물어보고 했을 때 이게 좀 보충 설명을 해달라든지 했을 때 회사에다가 이제 뭐 문의를 하려고 했을 때 그 보험회사가 뭐 카스터머 서비스도 제대로 전화번호를 해도 전화 잘 걸리지도 않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경우들이 가끔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그 영업하는 회사 중에 뉴욕주에 등록이 돼 있는 회사가 있고 등록이 안 돼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이 안 돼 있는 회사라고 그래서 그 회사가 믿을 수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평가하는 회사가 미국에서는 AM Best라는 그 평가 회사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 레이팅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레이팅이라는 것이 이제 뭐 A에서도 뭐 A 마이너스, A, 뭐 A 플러스 뭐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게 있고 그다음 B 플러스 뭐 그 이하도 있고요. 그다음에 파이낸셜 그 크기를 또 보여줍니다. 회사의 총 자산이 얼마인지 그런 걸 갖다가 참조를 하면은 그 회사를 볼 수가 있는데 일단 등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등급이 왜냐면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최소한 B 플러스 그리고 어떤 은행에서는 A급이 돼야지만 또 받아주는 회사도 있고요. 더 심한 회사는 최소한 A는 돼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미국에 있는 보험회사가 다 A 뭐 이상이 될 수는 없는 거고 B 플러스 회사들도 어느 정도 파이낸셜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되는 저건 아니고 뉴욕주에 등록이 돼 있는 회사하고 안 돼 있는 회사의 차이점은 안 돼 있는 회사들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뉴욕주에서 컨트롤 할 수 없다는 거기에 인발부를 할 수 없다는 적이 있는데 거기도 AM 베스트 레이팅이 좋은 회사고 한다면은 그 회사들도 믿을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미래 직업으로서의 어떤 보험 관련 일을 하는 게 어떤 전망이 어떤가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보험 관련 직종으로 해서는 또 어떤 것이 있으며 또 그런 것들을 직업으로 성취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교육을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지요? 예. 그 보험 관련 보험회사에서 일하는 직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흔히 만나는 게 보험을 저희 같이 판매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그거 외에도 보험회사에 자체적으로 하는 마케팅 부서가 또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언더라이팅 디파트먼트인데 언더라이팅이라는 것은 보험 계약의 그 인수 여부를 판단하고 그걸 갖다가 이제 조정하는 사람들의 역할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시니어 언더라이터가 되기 위해서는 웬만한 보험회사에서도 자동차 하나만 갖고도 보통 7, 8년 정도는 해야 진짜 그 사람이 언더라이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많은 부분들이 컴퓨터라이즈 돼가지고 그것들이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긴 했지만 언더라이팅 그 역할이 아직도 사람이 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보험 계리사라고 얘기하는데 원래 영어에서 액추어리라고 그럽니다. 액추어리는 어떻게 보면은 회계사, 일반 공인 회계사가 되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보험 공부를 하고 그런 계산하는 보험에 우리가 보험료를 계산하는 그런 모든 일을 갖다 관장을 하기 때문에 그 보험회사를 갖다 액추어리가들이 잘못 계산해서 그걸 했다 그러면 회사도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데 그쪽 공부를 하려면은 굉장히 수학적인 두뇌도 뛰어나야 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 외에도 이제 클레임을 담당하는 클레임 어저스터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 물건이 나온다 그러면 주택을 직접 나가서 보는 이제 검사관들도 있고 이런 직종들이 사실은 보험회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인들이 그걸 갖다가 잘 모르니까 그 자녀들이 그런 분야로 잘 가는데 잘 가이드도 못하고 뉴욕만 해도 세인트 존 유니버시티에 가보면은 그런 보험 학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험을 배워서
하는 저 분들인데 그게 원래 옛날에는 인슈런스 칼리지라는 게 따로 맨하탄에 있었는데 좀 꽤 됐는데 10여 년 전에 그 제인 존스로 다 합해져 가지고 거기서 지금 저에서 그 보험 라이센스라든지 공부도 세인트 존스에 가면 할 수 있고요. 저는 판매보다는 보험회사 내에서 이제 2세들은 보험회사 내에서 일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저는 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부적으로 거기서 매니저도 될 수 있고 결국 큰 회사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회사들에서 뭐 부사장도 될 수 있고 그런 위치들이 올라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남들이 잘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어쩌면 수학적인 머리도 좋고 그래서 한인들이 많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회가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뭔가 좀 안정적인 것을 만들고 싶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이제 요즘 뭐 알파고 때문에 뭐 우리 다 직업 없어지는 거 걱정들 하잖아요. 사실 뭐 그거는 그렇죠. 누구든지. 보험 쪽도 뭐 그런 게 해당될 만한 게 없나요? 지금 자동차 보험 분야는 벌써 많은 부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에이전트를 거치지 않고 가입하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렇죠. 아직 그래도 잘 안 되는 분야가 주택보험, 비즈니스보험, 워커스 컴펜세이션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입력해서 할 수 있는 그 정도가 넘어서기 때문에 근데 자동차 보험도 저는 아직까지도 에이전트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회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다가 나중에 잘 몰라서 미니멈만 해가지고 보상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그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까지는 많은 분야들이 사람 손을 거쳐야 되고 그렇지만 또 앞으로 어떻게 변화갈지는 사실은 아무도 장담을 할 수는 없죠. 사실 자동차만 해도 이게 만약에 뭐 무인운전 자동차가 나오면 거의 사고가 안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보험이 어떤 식으로 변화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다니는 통증병원 원장님 걱정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인 자동차 나오면 사고가 없어지고 그럼 보험 관련 업종이나 우리 통증병원 업종들도 이렇게 문 닫는 데 많을 거다. 항상 변화는 있으니까 그거에 대처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야 되는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송정훈 제네시스 종합보험 이사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